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주에 스케치했던 도라지꽃의 색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도라지꽃 스케치 한 번씩들 다 해보셨어요? 쉽지는 않죠, 여러분. 원래 스케치는 살짝쿵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스케치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지꽃 같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원뿔 안에만 잘 넣어서 그려주시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쉽게 스케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약간의 소음이 있긴 있네요, 여러분. 제가 떠 죽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트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에어컨이 지금 촬영하는데 바로 옆에 있어. 그래갖고 약간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8월은 좀 봐주세요. 나 너무 더워. 조명을 5개나 켜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는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선 색 올릴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주에 스케치한 도라지꽃 제도 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꽃 부분은 136번으로 밑선을 따고 줄기랑 꽃받침이 있는 요 부분은 168번으로 밑선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암술 조그맣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흑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밑선을 딸 때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밑선을 따셔야 돼요, 여러분. 힘 빡 줘가지고 막 이렇게 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렇게 연하게 밑선 딴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색연필은 저번주에 뽑았던 파버카스 유선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 깎아줄 큰 돌돌이 연필 깎기, 작은 연필 깎기 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신나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꽃의 베이스색을 올리기 전에 꽃의 인맥을 먼저 긋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꽃의 인맥에 흐르는 방향을 잘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뽑은 색 중에 제일 진한 색인 249번으로 꽃의 인맥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맥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꽃잎의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인맥을 그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뭐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뭐 이거 인맥 이렇게 생겼나 안 생겼나 사진 가지고 와서 비교할 거 어쩔 거야. 그냥 느낌있게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맥을 그어주시고 나셨으면 이제 베이스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안쪽과 바깥쪽의 베이스색을 달리 칠해줄 건데요. 안쪽을 먼저 136번으로 칠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136번이 베이스색으로 칠하기에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힘을 다 빼고 진짜 연하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때도 꽃잎이 향하는 방향을 잘 체크하신 후에 꽃잎이 흐르는 방향으로 힘 다 빼시고 자, 선을 쫙 연결해서 면화시키는 작업. 요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면화를 잘 시켜주셔야지 다음 색이 잘 먹어요, 여러분. 자, 튀는 선 없이 곱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베이스색을 올리시고 나셨으면 이제 바깥쪽도 베이스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137번 요렇게 준비하신 뒤에 바깥쪽 부분을 칠해주시는데요. 이때도 꽃잎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도라지꽃이 통꽃이잖아요. 이런 통꽃의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도록 컵 모양으로 돌아가 보이도록 가장자리에는 곡선을 사용하시고 중간 부분에는 직선을 사용해서 베이스색을 칠하는 단계부터 입체감을 살려서 베이스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힘 빼고 오늘은 진짜 힘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도라지꽃이 엄청 얇은 꽃잎을 가진 꽃이기 때문에 색이 뭉친다거나 선이 굵게 넣으면 투박해 보여. 그럼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천천히 선 하나하나에 신경을 바짝 써서 베이스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베이스색을 다 칠하고 나셨으면 이제 베이스색으로 썼던 136번 요걸 한 번 더 써줄 건데요. 안쪽 꽃잎의 어둠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어둠이 있는 부분은 어느 쪽 부분이냐면 꽃잎이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암술이 있는 요쪽 부분, 요쪽 많이 어두워요, 여러분. 요쪽 부분이랑 꽃잎이 넘어가 보여야 되니까 꽃잎의 끝부분, 그쪽 부분은 136번을 한 번 더 올려서 어둠의 자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베이스 단계에서 단계를 나눠서 베이스색을 칠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보테니컬 아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면 색연필 다루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어둠 잡으면서 베이스 잡아주시면 되고 갓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둠을 잡을 때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어둠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베이스 단계부터 어둠을 잡아놓고 그 다음 색 어둠이 되는 색들로 베이스색으로 어둠을 잡아놓은 그쪽 부분에다가만 색을 올리게 되니까 실수로 어둠을 퍽 하고 잡게 되는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우리 입문하신 분들은 베이스색 단계를 한 2단계 정도로 나눠서 처음엔 초벌을 가볍게 한 뒤에 베이스색으로 어둠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요런 걸 해주시게 되면은 어둠을 잡을 때 조금 쉽게 어둠을 잡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색으로 썼던 색으로 한 번 더 어둠을 요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136번으로 어둠을 살짝 잡아주신 뒤에는 이제 중간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단계를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위쪽은 빛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136번으로 색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거고요. 다음에 밑에 쪽은 어둠이 잡히지만 파란기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137번으로 중간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그리는 도라지꽃 같이 약간 단조로워 보이는 꽃들 있잖아요. 막 색 변화가 별로 없어, 이런 애들은. 이런 꽃일수록 관찰을 좀 섬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색의 변화를 조금 다채롭게 주시면은 그림이 지루하지 않고 풍부하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색을 다채롭게 주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뜬금없는 색으로 색의 변화를 주시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림이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놨던 색들 안에서 색의 조화를 주셔야지만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채로운 색깔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색을 섞으실 때는 필압을 살짝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약한 필압으로만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색도 안 올라가고 그림도 미완성된 것처럼 흐릿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부분에서 색이 섞이는 쪽은 필압을 살짝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오늘도 라방을 한 거를 편집을 하려니까 아니 뭔 잡담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사용할 오디오가 없어. 진짜 다 겹쳐요, 다 겹쳐.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쓰고 다시 더빙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소 어설프고 현장감은 1도 없는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보기 힘드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편집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 안 올리면 또 섭섭하잖아, 우리가. 편집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색 올리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른 고정 댓글에 라방한 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중간색까지 만들면서 점점 옅어진 꽃잎의 인맥을 다시 한 번 더 249번으로 그어주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일단 안쪽 꽃잎의 그림자 빼고는 색깔이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제 바깥쪽 꽃잎 부분의 색도 찾아줄 건데요. 230번 회색을 사용해서 베이스색으로 칠해놓은 137번과 종이 위에서 섞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230번 회색을 사용해서 바깥쪽에 빛을 받아서 뿌옇게 돼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빛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어두워. 뭔지 알죠? 근데 막 쨍하게 놔두긴 좀 그래. 근데 그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죠? 그런 거 하실 때 230번 쿨그레이 중에 제일 밝은 색 요 색깔을 섞어 주시게 되면 그 효과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을 아주 잘 사용하게 되면은 그림을 풍부하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230번과 137번을 섞어서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 표현을 해주시고 나신 뒤에는 이제 바깥 부분도 디테일을 살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137번을 사용해서 바깥쪽의 꽃잎의 인맥도 살살살 그려줄게요. 자, 이제 꽃받침과 줄기의 색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베이스색인 168번으로 전체적으로 빈 공간 없이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힘 빼시고 여러분 힘 빼세요. 그냥 공간만 다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색을 균일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꽃받침과 줄기도 음영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올려줄 건데요. 이때도 빛을 받은 부분은 색연필이 힘을 살짝 빼주시고 어둠이 있는 부분은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한 어둠을 잡아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베이스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167번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때도 베이스색이 168번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섞어가면서 중간색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베이스색으로 우리가 일단 어둠을 한 번 더 잡아 놓았잖아요. 그 부분에 167번을 한 번 더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따로 막 어둠을 잡으려면 어려워. 168번으로 우리가 벌써 어둠을 잡아놨기 때문에 167번을 색을 올려주면서 168번과 살살살살 섞어주시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간색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색을 만들 때도 밝은 부분은 베이스색으로 썼던 168번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어둠이 있는 부분은 167번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서 색의 조합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번 주에 회색을 230번 하나만 뽑았잖아요. 추가로 쿨그레이 231번과 232번을 더 뽑아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암술 부분이 작지만 그 안에서 어둠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회색을 조금 다양하게 써서 어둠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큰 그림자를 주도록 할게요. 일단 꽃잎에는 쿨그레이 230번, 231번, 232번 그리고 137번과 249번 등을 사용해서 크게 다양한 방향으로 어둠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밀도감도 꽉 차고 색이 안 올라갔던 부분도 다 채워지게 되니까 그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신 필압은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색을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을 주지 마, 여러분. 그림자 단계 주실 때는 밑색부터 중간 단계까지 색을 충분히 올려놨기 때문에 필압을 세게 안 주셔도 색깔 잘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빼시고 그냥 위에 살포시 한번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크게 그림자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에 꽃받침과 줄기 있는 부분에도 그림자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어둠이 가장 짙게 있는 부분에 174번으로 살짝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림자를 주게 되면은 색이 너무 튀어. 그렇기 때문에 174번으로 살짝 색깔을 한번 깔아주신 뒤에 그다음에 157번으로 그림자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157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실 때는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뒤에 라인을 살살 풀어주면서 그림자를 잡아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필압을 살짝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도라지꽃 그림자까지 잡아서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도라지꽃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 엄마야, 이거 어떡하냐. 콕 찍었어. 자, 이렇게 꽃잎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베이스색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빛을 많이 받았을 때의 색감의 차이가 난다면은 조금 다르게 색감을 잡아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냐. 당분간은 라이브 영상이랑 편집 영상을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편집 영상이 다소 어설프죠, 여러분. 지금은 엔딩 영상을 제가 따로 찍고 있어가지고 현장감이 좀 있는데 편집본을 하게 되면은 대본을 써서 읽는 방식으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차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은 제가 라방을 하면서도 편집점을 꼭꼭꼭 잘 집어서 멘트를 날려가지고 조금은 생동감 있는 편집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